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그 이재명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관한 파기환송,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에 대한 총공격을 전개하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대법관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뭐 법안도 만들고, 그만큼 이제 뒤집어 보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청주지방법원에 있는 판사 한 명이 법원 내부망 코트넷인가 하는 데에 글을 올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봐가면서 판사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나 황당해서 과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파기환송심을 어떻게 봐야 하나, 어떤 프레임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주지법 판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민주당 초선들, 그 다음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유사한 논리 구조 속에서 지금 전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팩트. 우선 선거법 위반 사건이 633 원칙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엄연히 1년 내에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강행 규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켜라 이거죠. 그걸 법원들이 안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주지법의 판사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려면 첫 재판장이 2년 2개월을 끌었던 1심, 이거를 먼저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 거죠. 왜 법을 안 지켰느냐, 공직선거법을. 아니, 이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파기환송만 똑대에서 어쩌니 저쩌니, 이건 판사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3월 26일에 또 움직일 수 없는 팩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가, 이 청주지법의 판사가 그 무죄 판결문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문제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걸 읽어보면 그거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주장이죠, 주장.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후에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6월 3일 대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이 되면서 요거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청주지방법원에 자기가 30년 판사를 했다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첫 번째,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 없습니다. 친민주당 쪽에 비판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 청주지법
판사가 얘기하는 국민은 곧 민주당 지지자를 얘기하는 건가? 그 부분에 답을 해야죠. 자, 그러니까 국민적 비판은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DJ 정치자금과 같이 진행 중이던 수사와 재판이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알고 하는 얘기인지 황당해지는 대목이다. 거짓말입니다. DJ 비자금 수사 1997년에 선거운동 시작하기 직전에 당시 신한국당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거 재판까지는 물론 가지도 않았고 수사를 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수사를 아예 시작을 안 한 겁니다. 무슨 수사와 재판을 중단합니까? 시작을 안 한 겁니다. 시작을. 그러니까 결국 청주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관한 팩트를 전혀 모르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 보시죠. 제가 왜 이 판사가 과연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무죄 판결문을 읽어봤느냐? 제가 읽어봐도 이거는 판결문이 아니다. 그런 건데, 그럼 그때 그 2심 판결문에 대해서 이 판결문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발언을 이렇게 쪼개고 뭐 해서 더군다나 국토부에 공문이 있는데 그 공문을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당시에 했었다면 저는 지금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뭐 사건을 바로 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언론 보도만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상 이 판사가 전혀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침묵하더니 지금 대법원이 그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니까 왜 대법원을 비판하느냐. 그건 민주당 사람이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죠. 2심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대법관 이번에 심리에 참여한 사람 12명입니다. 그 중에 뭐 진보적 대법관이라는 이흥구, 오경미 두 사람 빼고 12명 중에 정통법관 10명이 2심 판결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아마 이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저런 엉터리 판결문을 쓰는 사람도 판사야? 더군다나 고등법원? 혀를 찼을 겁니다. 이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요. 2심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 해석했다. 이게요. 18번 등장합니다. 아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사건에서 무려 18번을 잘못 해석했다고 하면 그거는 판결이 아니다. 한 번 정도는 혹시 잘못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판결이 아니죠. 주장이죠. 뿐만 아니고 법리를 오해했다. 쉽게 얘기하면 야 법을 몰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법 해석을 잘못해.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게 직업입니다. 근데 법 해석을 잘못했다. 이게 무려 8번 등장합니다. 2심 판결에서 8번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걸 지적했다. 이건 뭐 이 정도면 그 사람은 판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간단한 사건에서 무려 8번씩이나 법을 해석을 잘못한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곡 해석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왜곡 해석. 무슨 뜻이죠? 엄연히 이렇게 해석해야 함에도 그걸 일부러 비틀어서 해석했다. 쉽게 말하면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판사가 워낙 무식해서 또는 잘 몰라서 법 해석을 뭐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8번씩이나 잘못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에 또 그거 외에 왜곡, 일부러 비틀어서 엉뚱하게 해석했다는 것은 고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2심 판결문은 엉터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월 26일에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그때도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각하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8대0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얘기도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3월 26일에 엉터리 판결을, 날짜를 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선거 개입 아니냐.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 엉터리로 무죄를 선고한 거는 선거 개입 아니냐. 저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 위반이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아닙니까? 법리도 몰라, 법리 해석도 잘 못해, 거기다 왜곡까지 해. 허위사실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3월 26일을 예를 들어서 2월에 잡았다. 그래서 2월에 판결을 하고 빨리 이걸 전체적으로 클리어하게 해서 유권자들한테 정확한 판단 기회를 주자, 이랬다면 앞뒤 다 말이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3월 26일 2심 판결을 엉터리로 해서 그 엉터리 판결을 가지고 대선을 치르도록 했다면 이거는 조작의 의도가 보이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3월 26일 날 나오는 서울고등법원의 일종의 허위 판결문, 이걸 그대로 놔두고 국민들이 이재명 피고인을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정의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인가. 저는 이 프레임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잘못돼서 거짓말이 지금 만연돼 있는데 이 거짓말을 바로잡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단축해서 압축해서 파기환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글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훨씬 더 맞는 것이고요.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한테 바른 선택을 하도록 제시하는 게 법원의 임무지, 잘못된 지금 판결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잘못된 것 같은데 이대로 투표하세요 라고 하는 건 법원의 임무를 방기하는 거다, 버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역할, 저는 이번에 대법원이 제대로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잘못된 판결을,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믿고 유권자들이 오판할 뻔한 거를 바로 잡아주고, 그러면 유권자는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으니까 나는 이재명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안 찍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판단을 하겠죠, 유권자들이. 그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실은 진실은 이런 거야, 나는 그럼에도 이재명을 찍을 거야 라고 그러면 찍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자체가 이재명 후보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 찍을 수 있으면 찍은 거고, 이 기준을, 바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다. 그렇죠? 2심의 잘못된 부분, 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2심에서 그 엉터리 판결문을 보고 침묵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정치 편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